햇살이 가득한 포르투갈 리스본 시내 로시우 광장 거리에서 한 여성이 어떤 남성을 발견하고는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성의 손을 잡은 여성, 남성은 너무나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너무나 반가운 듯한 표정인데요. 그러더니 광장 옆에 위치한 한 집으로 여성이 남자의 손을 잡고 다짜고짜 데리고 들어갑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던 걸까요? 저는 현재 포르투갈 리스본에 거주하고 있는 35세 여성 카타리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현재 리스본 카탈루냐 광장 근처에 위치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관광지 근처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이나 장기 렌트를 하고 계신 거죠. 부모님 성격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반갑게 여기시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이 운영하는 아파트는 관광객들 사이에 좋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공실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1년 내내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원래 저는 대학교를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곳저곳에 취직을 하러 다녔지만 부모님 사업도 잘 되고 계시고 딱히 취직을 안 해도 이 일을 물려받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컸는지 다녔던 직장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쉬고 있고 부모님이 가끔 일손이 필요할 때 제가 돕는 일이 꽤 많았는데요. 저도 다행히 부모님 딸이라서 그런지 이 일이 매우 적성에 맞는지 즐겁더라고요.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다양한 언어와 지식을 경험으로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 전공이 영어이었기에 관광객들과의 대화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지내는 동안에 말도 안 될 정도로 친해졌던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던 날 공항까지 바래다주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죠. 그러나 항상 모든 사람들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분노했던 일이 생겨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중국인 관광객을 받았을 때입니다. 아파트 장기 렌탈을 하겠다기에 일정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월세를 받는 날 기다렸지만 중국인 학생은 제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보증금을 냈으니 이번 달만 월세를 다음 달에 내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겁을 줬지만 아직까지 보증금이 남아있었기에 돈을 안 낸 것은 아니라 법적으로 제가 유리한 입장도 아니라는 변호사 친구의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달에 중국인은 입금을 해주었고 마지막까지 월세를 받아냈기에 저는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나는 날 제가 집을 확인차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뭔가가 타는 냄새를 맡은 저는 드디어 나가는구나 했던 기뻤던 마음도 잠시 숙소에서 뿌연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잠시 후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는 걸 목격한 거죠. 황급히 직원 숙소에서 쉬고 계신 부모님께 연락함과 동시에 소방서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 측에서는 예산 부족 문제로 야간 근무자가 부족하다며 출동을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소방서에 연락을 취해볼 테니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죠. 소방서 측에서 시간을 끌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러다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인 소중한 건물을 통째로 날리는 건 아닌가 하는데 보다 못한 아빠는 불이 더 번지기 전에 귀중품만이라도 가져오시겠다며 저의 만류에도 불길이 치솟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도저히 나올 기미가 안 보였고 그제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한 아시아인이 침착하게 아빠가 향했을 만한 위치를 묻더니 그대로 물에 적신 수건만 가지고 화마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얼굴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아빠를 둘러매고 불길 속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정신없는 상황에 막 도착한 구급차 앞에 아빠를 업고 나온 그 외국인은 같이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그가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라는 것과 직업이 소방관이었다는 사실만 안 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는데 그 불은 이 중국인 관광객이 주방에서 엄청난 기름을 들이부으며 중국 음식을 만들다가 불과 기름이 엉겨붙는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고 초기 대응도 안 한 채 도망가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니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한국에서 3달 동안 예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걱정이 크게 앞섰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왔다면 좋았을 텐데 하필 중국과 같은 아시아에서 왔다는 생각에 찝찝함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얼떨결에 방을 안내해 준 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도착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전자레인지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 방문했는데 지저분하긴커녕 생활 흔적이 안 보일 정도로 집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서야 알게 된 학생의 이름은 아연이었습니다. 자신이 원래 식물을 매우 좋아해서 2주마다 한 번씩 꽃시장에 방문해 꽃을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빨래를 할 때 원래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세제를 섞어서 쓰면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해진다는 등 여러 생활 팁을 알려주는 아연에게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갖고 대한 것과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이 미안해졌죠. 저는 그녀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인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며 그녀와 친해졌고 한국 음식도 자주 해주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입맛에도 잘 맞아서 아연의 요리를 참 좋아하셨죠. 그 중에서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비빔밥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정이 훨씬 더 많이 든다던 그녀는 유독 다른 게스트들과는 다르게 저희 가족에게 식사 대접을 여러 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가까이서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고 이후로 저희 가족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지게 되었죠. 그러다 계약했던 3개월이 지나 헤어질 시간이 되었고 아연과의 헤어짐도 너무 슬퍼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한바탕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새로운 관광객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레 아연과의 연락은 뜸해지게 되었죠. 20대 때 잠깐씩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시작했던 숙박업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30대 후반이 되었고 어느 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의 건강도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봐도 큰 병이나 원인 등은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고 자주 열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기운 없는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선물하면 엄마가 좋아할까 고민하던 저는 아주 좋은 선물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아시아 물건을 파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재료인 고추장도 구입했고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했죠. 엄마가 드시고 기뻐할 생각에 요리를 하는 내내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거웠어요. 그렇게 드디어 완성한 비빔밥 저는 바로 한 입 크게 먹어봤지만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맛에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풍미도 없었고 비빔밥 특유의 감칠맛 또한 없었죠. 저는 이것저것 재료를 넣어보고 다시 비벼보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봐도 아연이 해주었던 그 비빔밥의 맛이 전혀 나질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몇 번의 시도가 실패한 끝에 저는 아연에게 DM을 보냈습니다. 시차 때문에 답장이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방법을 알 수는 있으니까 다행이었죠. 저는 꼼꼼히 받아 적었지만 아연이 알려준 레시피는 제가 아는 그대로였습니다. 다가오는 엄마의 생일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약간 낯익은 얼굴이긴 했지만 저의 머릿속엔 온통 비빔밥이었기에 다가가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서툰 한국어에 고개를 돌린 그는 예상도 못했다는 듯 당황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함께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이 근처 사냐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가 아빠를 구해준 사람이란 게 기억이 났죠.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연락이 닿지 않아서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식당으로 가 서로 얘기를 나눴고 그제서야 그의 이름이 진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서 씨는 아빠 안부를 물었고 저는 덤덤하게 몇 년 전 건강악화로 돌아가셨다고 말했고 아빠도 돌아가시기 전에 진서 씨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재회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는 그의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럽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프신 엄마를 위해 비빔밥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원하는 맛이 나질 않는다고요.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으니 혹시 시간이 된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도움을 좀 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음이 급해서 그의 손을 잡고 끌고 오다시피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이라도 되고자 옆에서 필요한 재료를 다듬고 준비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자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비빔밥을 엄마 앞에 짠하고 선물처럼 드렸고, 진서 씨도 같이 소개하자 엄마는 비빔밥을 먹다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예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다시 먹으니 정말 맛있다며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저까지 눈물이 핑 돌아 식사를 하다 말고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밥을 씹으면서 마치 아연이 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다 하시며 지난 날을 회상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앞으로 꼭 건강해지라고 건강해져서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 이야기했고, 엄마는 꼭 그렇게 하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밥 한 톨도 남김없이 비빔밥을 다 먹었습니다. 저는 그날 맛있는 비빔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준 진서 씨와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고, 다가오는 여름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저희 가족에게 주었던 헌신과 도움 덕분에 엄마도 이 결혼을 대찬성했고요. 결혼 후에는 엄마를 모시고 한국에서 살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아영과도 만날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 밤이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국인이 한국인과 만나 이어진 뜻깊은 이야기가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